안녕하세요. 우리가 1단원에서 도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중단원, 2단원은 도덕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덕적 행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도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된다라는 이런 지식들, 또는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일단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러한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사고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과정. 밑에 보았듯이 이게 지갑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 지갑에 있는 내용물, 내가 지갑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거 자신이 판단 내린 것을 도덕적 행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굳은 마음가짐을 우리는 실천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 내린 대로 나는 그렇게 옮기겠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 지갑을 나는 경찰서에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굳은 실천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경찰서까지 가서 이 지갑을 다시 넘겨줄 수 있겠죠, 그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은 이런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앞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도덕적 지식,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 내리는 것, 도덕적 사고,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도덕적 실천 의지, 내가 저 강하게 난 꼭 저 생각한 대로 실천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대로 된 삶이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가 필요한데요. 도덕적 실천 동기입니다. 도덕적 실천 동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실천 동기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계기나 원인을 우리는 도덕적 실천 동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기라는 것이 무슨 계기나 원인이겠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옮기게 된 계기나 원인. 이런 도덕적 실천 동기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부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기부를 했을 때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기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기부와 진정 다른 사람을, 타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 기부에 대해서 그 무엇이 밑바탕인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 어떤 행동이 진정한 도덕적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을 진짜 돕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행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도덕적 실천 동기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다른 타인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거, 공감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슬픈 일이나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안타까운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원리, 정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불공정하게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런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저렇게 되면 이 사회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라고 느껴서 도덕적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의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에 달려가신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도덕적 실천 동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아픈 사람들의, 아니면 또한 대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힘듦에 공감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할 때 내가 도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정의감에, 또는 인간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선의지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도덕적 실천 동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암과 삶이 단절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나태, 게으름이겠죠, 그렇죠? 어떤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휴지를 치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귀찮아.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집안 청소도 하지 않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에 의해서 나 자신만,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기심. 세 번째는요. 이런 비도덕적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주변 상황이 다른 사람은 다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나 개인적인 이유에 해당되지만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인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도 비도덕적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첨부하는 그 영상을 보면 이런 도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기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한 느낀 점과 이런 비도덕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학습지에 써서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나의 사는 모습은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같은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는 일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일치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한 노력들이 진정 인간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시간 수고했고요. 선생님 제출한 과제 잘 제출해 주기, 여러분 생각해서 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